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본인의 세상이고 네, 그게 그죠. 전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타일이 대중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 그 기준에서 얘기를 나누지만 사실 정말 옷을 패션으로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옷, 몸을 가리는 용도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중이고 그 사람들이 패션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였죠? 디스커버리, 뭐 MLB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만 사실 그 브랜드에서는 그것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 자체가 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입는 사람이 뭐 감이 없네 뭐 없네 그 사람들은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패션이 아니라 그냥 옷일 뿐입니다. 그거는 맞죠? 아니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되게 패션의 고관여라고 생각하세요. 아, 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젤 매니아에 가입이 돼 있다. 그건 굉장히 튀는 소비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잠깐 정말 약간 현타가 와서 그런데 마이쮸 하나 먹어도 될까요? 디젤 매니아도 보면 옛날에 저는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네. 보면 그때는 옷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의 약간 고학회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막 엄청 매니아들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옷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카페가 커지니까 차, 시계, 여자 얘기가 다예요. 아, 거기는 남자분들이 주요 네, 남촌인데 커지다 보니까 그 딤의 소장품 가면 그래도 옛날에는 볼 게 있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장품 가면 다 차예요. 다 차 얘기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약간 클래식카 코리아나 이런 데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는 데다 자랑을 해야 돼서 재밌으니까. 저는 남자 패션 시장, 여자 패션 시장에 딱 10분의 1 갔거든요. 근데 왜냐면 남자는 돈을 벌면 시계, 차, 오디오, 카메라. 그것도 매니아지만 어쨌든 대부분 차나 시계를 사고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사지 않죠. 이런 호피무늬 바지를 사는 남자가 그래서 적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커진 디젤 매니아지만 그래도 디젤 매니아를 하는 정도면 고관여라. 완전 대중적인 시장이라고는 좀 100% 말할 수는 없다. 고학회 하는 사람들은 더 적고 옛날에 더 적었잖아요. 고학회 하는 사람. 저는 딤에는 엄청 대중인 줄 알았는데. 그죠? 가장 대중적이긴 하죠. 패션 커뮤니티 중에서. 그 카페 중에 굉장히 그 패션에 어떤 매몰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베리우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장석종 카페라고. 저도 카페를 만들까 했는데 만들지 말아야겠네요. 왜요? 그냥 너무 비주류인 것 같아서. 아니 자꾸 비주류 하시는데 비주류가 정확히 뭔가요? 비주류는 아니요, 질문을 바꿀게요. 비주류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멘트를 준비해왔어요. 네. 제가 PD 면접을 볼 때 1차, 저 원래 PD로 하고 싶었었거든요. 1차 면접을, 1차가 하여튼 그때 어떤 분이 마지막 질문을 저한테 너는 주류야 비주류야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 대답을 해서 붙었거든요. 그 네. 저는 주류가 되고 싶은 비주류라고. 뻔하다. 진짜 뻔하다. 진짜 너무 뻔하다. 지금 생각해봐 진짜 이거는 잘 말했다. 그래요? 그럼 전 비주류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PD 안 뽑아줬겠죠. 1차를 안 붙였겠죠. 쟤는 월급 다 갉아먹을 놈이다.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근데 왜 비주류는 자아 실현이란 표현을 쓸 수 있고 주류는 자아 실현이란 표현을 쓸 수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게 주류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지점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게 대중도 좋아하는 경우. 제일 최고죠. 근데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말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분은 주류 그 자체다라고 하는 패션 유튜버 분이 있는데 누구죠? 그분 있어요, 하여튼. 잠깐. 제가 있어요. 근데 네. 있는데 약간 이런 성격 아니신데 화끈하게 말씀하세요. 뭐 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욕할 거 아닌데 이제 스타일리스트 깡 성실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뭔가 더 세련되고 좀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건너들었거든요. 그분도 나도 되게 멋있고 세련된 거 힙한 걸 다루고 싶지만 나는 약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버렸다.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그분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멋있고 비주류인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고 싶다는 거죠. 본인은 약간 몰라. 근데 건너들은 거라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독대를 한 게 아니고 건너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근데 그분도 사실 그런 거를 막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뭔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패딩, 네. 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코트. 근데 옷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이제 진짜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성의 눈치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는다 약간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어도 좋아해주는 이성이 어딘가에 있지 않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럼에도 좋아요. 왜냐면 그럼에도 그게 왜냐면 내가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그 대형 유튜버가 되기 위한 뭐 목표나 비전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제가 대형 유튜버가 되기 위한 방법은 알죠. 왜냐면 저는 되게 유튜버 마케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떤 주제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는지 네. 알지만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저의 채널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지금 제가 뭔가를 하면 도움을 주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떠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나면 사실 20만 유튜버가 되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큰 도움, 지금 오! 보인 분들보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20만, 30만, 40만이 되는 순간 네. 뭔가 이제 조회수 1회에 가치 이상의 구독자가 모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만, 30만, 40만, 50만, 100만 유튜버분들이 모두 그런 의미 없는 구독자들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찐또배기 구독자들보다는 그러면 그들은 약간 찐또배기 구독자가 아닌 어떤 좀 껍데기 같은 구독자들 말렸네. 아니 그렇게 들려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말 실수하는 사람. 네. 좀 사과.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뭐 실밥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옷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다 끝났는데 뭐. 보긴 할까요? 갖고 오셨는데 좀 그래도 뭔가 특이한 옷들을 갖고 오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오늘 운전할 때 입으려고 갖고 왔고 네. 새로 샀는데 이게 또 니들 쓸 거예요. 바늘들 제가 오늘 갖고 온 엔지니어드 가먼츠 옷인데 이거는 네. 안 좋은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밥이 나왔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퀄리티가 안 좋기로 나이키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밥은 예사 문제고 이게 이거 보면 라펠이 찐빠가 나 있어요. 어디요? 라펠이 여기가 씹혀 있어요. 이게 안 어디? 돼, 안 돼. 여기 오른쪽 라펠이. 그러네? 네, 이거는 잘못 만든 옷인 거예요. 이건 불량인데 아예? 네, 불량이에요, 불량. 그러니까 이런 거는 퀄리티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이게 표현이 될 줄 모르겠는데 아닌데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막 하면 잠시적으로는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찐빠가 나와요. 완전 패턴 불량인 거죠. 그런가요? 제가 느꼈을 때는 원래 이렇게 스팀을 해서 마지막에 한 것 같은데 아이롱이 잘못된 거 아이롱 과정에 아이롱에서 했고 포장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건가? 눌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드라이를 하면 그 정도는 펴줘야 되는데 네.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아예 찐빠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제가 후려치지 않잖아요. 이거 진짜 개쓰레기 같은 거 뭐 이딴 브랜드가 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도 네. 뭐 저도 자주 보진 않지만 간혹 가서 보면은 정말 과하거나 이거는 네가 예민해 라는 말을 이제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본인이 바지를 샀는데 전체 총장을 재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뭐 0.2mm 차이가 난다. 이건 불량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댓글에 적당히 해라. 0.2mm 차이는 당연히 날 수 있는 거고 그 입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내가 입었을 때 한쪽은 끌리는데 한쪽은 안 끌린다. 그러면은 그건 네 체형을 교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걸 봤을 때 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면서 재봉이 조금씩 약간 벗어나거나 밀려나면은 그 정도의 오차는 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고객님들한테는 그것조차도 불량이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군대가 문제예요. 약간 각을 맞추고 좌우로 정렬 이걸 하니까 이게 좌우가 안 맞는 순간 다 강박처럼 딱 해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하긴 하지만 을 깝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을 써내려가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답을. 그죠. 저는 엊그제 무슨 글 봤냐면 네. 제가 아디다스 신발을 샀는데 네. 한정판도 아니고 아디다스 신발을 샀는데 속지가 찢어져 있어요. 속지가 뭐죠? 그 싸는 아, 기름종이? 네, 그게 조금 찢어져 있는데 네. 너무 예민한 걸까요? 댓글 뭐라고 달렸어요? 다 예민하다고 하죠.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아, 좀 적당히 해라. 네, 그거 뭐 속지를 이렇게 들고 다닐 것도 아닌데. 아, 이것도 안 좋은 옷이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자라예요, 자라. 네. 저 자라를 제가 굉장히 좀 애착하는 브랜드인데요. 아, 진짜요? 자라가. 네. 전 자라가 항상 퀄리티 안 좋음에 되게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옷들이 많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물론 이제 속다 보면 좋은 게 하나 걸려요. 네네. 근데 이거 보면 일단 밴드 부분이 이렇게 씹혀 있고. 아, 네네네. 아, 이거는 불량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이거는 불량인데요, 솔직히? 이거 이제 뭐 그거는 개체 차이일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불량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이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지금 고무를 넣다가 네. 고무를 넣다가 뭔가 잘못 넣은 것 같아. 한번 꺾였어. 이거는 사실 되게 그 이세이 미야케 미야케 스타일로 나온 거면 그러네. 깔끔하게 입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거 재단 보세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아, 레이저 재단을 왜 안 했지, 이런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서 앞뒤가 달라요. 심지어 의도한 아. 것도 아닌데 앞뒤가 다르고 다. 아, 앞뒤 길이가 차이가 나는구나. 응. 막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사실 데끼 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이제 데끼 쳤다라는 말은 그냥 가위로 한번 잘라낸 거죠. 네. 그리고 마무리 공정을 안 한 거. 일부러 의도한 옷이 그런 멋의 옷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원가 절감하려고 그냥 썽둥 자른 거죠. 그냥. 근데 SPA 브랜드에 뭘 바랍니까, 솔직히? 그죠? 바라면 안 되는데 네, 이거 69,000원. 이세이 미야케 가세요. 솔직히 이세이 미야케 갔는데 이거면은 69만 원짜리 샀는데 이거면은 그래도 안 되죠. 그럼 안 되는데 잘합니다. 네. 근데 이거 69,000원인가 59,000원인가 그러니까 싸지도 않아. 세일할 때 이용하세요. 세일할 때. 이건 아, 삐띠 제로노라고 네. 바지계 굉장히 유서 깊은 바지 브랜드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앞에. 이 뒷주머니 제가 쓰지도 않았거든요. 네. 뒷주머니가 터졌어요, 그냥. 시접이 얼마 없었구나. 네, 시접이 얼마 없었고 원단이 너무 얇은 거고 아마 재봉을 좀 이게 되게 타이트하게 했겠죠. 그냥 깔끔하게 터져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딱 넣는데? 네, 그러니까 집어 넣는데? 뒷주머니를 거의 쓰지도 않는데 네. 뭔가 이제 한번 뒷주머니가 어느 정도 깊이지 하고 봤는데 이미 뚫려 있었어요. 많이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른쪽은 그나마 안 뚫려 있었는데 그것마저 뚫리고 근데 원단 자체가 너무 얇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뒷주머니에 어떤 물건들을 넣으면은 바지의 핏이 상하잖아요. 그런 걸 의도해서 디자이너가 뒷주머니에 지금 뭘 넣지 마라. 그게 이런 이제 느낌. 캐피탈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용납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이렇게 좋은 브랜드들도 이 정도 분량은 있다. 이런 분량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는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 브랜드가 이 퀄리티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문제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PT 제로 우노의 브랜드 자체가 구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굳이 표현을 해서 예민한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트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잡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발견하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예요. 네. 브랜드한테 물어봐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문제 삼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네. 삐띠 제로 오너도 이러니까 이 정도 문제 삼지 이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브랜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내 브랜드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CS를 하지 않고 왜 커뮤니티에 이 브랜드를 조리돌림하고 내려치기 하고 후려치기 하는지를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일하는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맞는 브랜드는 그럴 리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CS 부서가 전문적인 데가 있고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게 워낙 깔끔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도메스틱 사장님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좀 안 돼 보이는 거죠. 어떤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뭐 앞장서서 무엇을 한다라는 우월감에 도취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약간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근데 그게 공감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사람들이 적당히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의 의도는 어떤 우월감에 도취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남자들이 또 주변에 옷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공감을 얻으려고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남자친구들한테 야, 나 옷 샀는데 이렇게 됐어. 이러면 병신이냐? 아, 그냥 입어.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블레임하려고 이 주제를 들고 온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어쨌든 한국 남자 패션 시장이 더 발전하고 이러려면 이런 뭔가 후레치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왜냐면 남자분들이 소비의 경험이 적어요. 그쵸, 여자분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하나를 살 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따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받아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은 실망감을 안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은 소비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여자분들의 그 가불기,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를 하자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그냥 쉽게 사시거든요, 여자분들. 기분 전환할 때.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기분 전환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화가 많이 있는데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모아가지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사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남녀의 종특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분량이 있을 때 뭐 10,000원짜리니까 20,000원짜리니까 됐어 어차피 이거 안 입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훅훅 넘기는데 저는 유독 남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PC주의적인 뭐 확실하죠. 그거는 근데 현상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으셨네요. 네, 저 고독한 유튜버다. 네. 그 남자 소비자들이 되게 브랜드의 역사를 많이 따지면서 요즘 한국 시장에서 라이센스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잖아요. 잠시만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네. 뭐 말씀하시고 싶은 라이센스 브랜드에 대한. 그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대학생 때 뭔가 그 공모전, 패션 공모전 때문에 막 조사를 했는데 남자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역사를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네. 많이 따지죠. 누가 만드느냐 그런 근본 같은 거. 그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네. 사실 일본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도산한 브랜드들을 네. 사서 다시 일본에서 재부활시킨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들이 그렇게 그 미국의 원래 문화를 존중해서 그대로 살리긴 한 거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또 이제 라이센스를 하면 뭔가 이제 한국 시장에 맞게 완전히 그 브랜드의 그 뭐라고 헤리티지를 무시하고 복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일본처럼 완벽히 복각을 해도 소비자들이 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뭐 브랜드 로고만 사와서 라이센스를 하는 브랜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마리떼 프랑스어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뭐 코닥이라던가 뭔가 C&M, 뭐 페남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패션 브랜드가 아닌데 그냥 로고질을 해서 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논외고 그 기타적으로 뭐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뭐 시에라 디자인 뭐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약간 문제를 삼는 부분은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느낀 게 제가 최근에 느낀 스노우픽 같은 경우에 일본의 라이센스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이견은 있겠지만 다른 라이센스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어떤 욕을 덜 먹더라고요. 잘 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 스노우픽 의류는 일본 스노우픽 의류를 최선을 다해서 복각하는 게 느껴지고 브랜드의 띠임을 잘 이해를 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비주얼 같은 거를 봤을 때도 느껴져요. 얘네가 어떤 마인드로 지금 이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문제가 되는 브랜드들은 그것도 보이잖아요. 어떤 무드의 사진을 찍고 어떤 옷들을 내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라이센스 브랜드니까 구려라고 폄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시에라 디자인이 진짜 그 미국의 그 아카이브를 그대로 복각을 했으면 좀 다른 얘기지만 욕을 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유지가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좀 큰 회사에서 하는 브랜드들은 빠른 시간 안에 증명을 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안 그러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어떤 생사가 달려 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업자 입장에서. 저도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만들고 있는 오너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복각해보고 만들어 나가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면은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나가겠지만 사실 그런 목적으로 라이센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좀 잘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죠? 돈 버는 게 최고지. 네. 근데 음. 그 시에라 디자인이 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아,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그대로 복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결국은 돈이 되면 그렇게 해줘요. 돈이 되면 시장에 하는데, 그런 완벽한 복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에라 디자인의 상태 좋은 빈티지를 거의 10분의 1 가격에 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 브랜드들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복각을 아무리,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 언제나 제가 말하는 거지만 한국은 생산하기 싼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생산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비싸고 원자재도 싸게 구하기 힘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복각을 하면 비싸게 나와야 되는데 일본 시장처럼 그렇게 비싸게 나온 일본의 라이센스 브랜드들을 사줄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뭐 더불어서 네. 그 라이센스 브랜드들의 타겟은 원래 그 브랜드의 골수 팬들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냥 그거 들어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쉽게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비 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그 사람들은 애초에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시 라이센스가 됐다고 해도 애초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그냥 오리지널을 계속 샀겠죠. 근데 아는 사람들 기준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를 회사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그죠. 그게 큰 시장이 아니니까. 근데 그 어떤 헤리티지도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고 요소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예산보다도 인플루언서한테 쓰이는 마케팅 예산이 몇 배가 크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이게 판매와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는 회사만을 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라이센스를 하는 회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그 방향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회사가 그걸 꾸준히 한다고 해서 이거를 꾸준히 복각을 해서 열심히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해 준다는 개런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은 그 정도로 성숙화가 안 돼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한 노선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당장 회사가 굴러가게끔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업자라서 그래요. 그죠. 현업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고관여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뭔지 너무나 정확히 압니다. 너무나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션 시장이 돌아가는 생태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죠. 그거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뭐 만드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멋진 브랜드들이 오랜 기간 여러 개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거기 옆 가게 멋있게 하니까 돈 잘 번대더라. 그럼 우리도 멋있게 하다. 이런데 한국 시장은 야, 쟤 멋있게 하다가 최근에 배달 뛴대. 이렇게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잘 되는 걸 봐하고 돈을 버는 걸 보여야지. 그러니까 아까 헤리티지 플러스 말씀하셨지만 그런 브랜드가 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죠.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헤리티지 플러스는 국내 브랜드지만 아무도 국내 브랜드의 잣대를 들이밀지도 않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퀄리티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그렇다고 해외 브랜드보다 뒤처진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왜 헤리티지 플러스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보석의 대열에 합류를 한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브랜드에 그 잣대를 들이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한 케이스다 그거는 굉장히.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는 분명한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디렉터분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디렉터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어떤 무조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잣대를 다른 데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응원하면서 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판할 거는 저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소비자들이 좀 아쉬운 게 여자 소비자들은 자기가 입어서 너무 좋으면 여기저기 진짜 다 홍보를 해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DM으로도 하고 막 단톡방에도 이거 너무 예쁘다는데 사실 그렇게 헤리티지 플러스 같이 이제 자기 거 하면서도 돈도 벌고 브랜드가 커질 수 있는 걸 하려면 남자 소비자들이 좋은 건 좋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올리고. 근데 나만 아는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남자들은. 그게 크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패션 유튜버들 중에 되게 국내 브랜드, 최겨울 씨 이런 분들 되게 국내 브랜드들 진짜 편견 없이 다 다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구독자로서는 안 보는 컨텐츠일지라도 뭔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브랜드더라도 이렇게 한번 샤라웃 해주고 보여주고. 물론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서 20대 때는 뭐 좀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소비자들 또 한국 브랜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네. 저도 쇼핑하러 가면은 당연히 외국 사이트 보고 네. 편집샵 가고 뭐 사실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내 브랜드를 많이 입거든요, 저는. 네. 저도 많이 입어요. 뭐 친구들의 옷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커밍아웃 하자면 친구의 브랜드여도 안 입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은 해외 브랜드 옷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당당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입어요. 좀 그게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네. 어쩌면 이 조금 나이 든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어요. 아, 그죠. 왜냐면 10대, 20대 친구들은 이미 저희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한국 브랜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쓸데없는 우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또 있나요? 아, 네, 네. 자꾸 이야기가 네. 아, 집에 언제 가지? 네. 최근에 제가 헤지스 관련된 그 콜라보 발매 행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20대 초반 제 구독자가 한 명이 와 있었고, 네네. 뭔가 이제 30대 중반 저랑 비슷한 또래 이제 구독자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면서 옷 진짜 괜찮네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헤지스 옷을 입어보고 볼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경험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진짜 괜찮죠. 진짜, 왜냐면 헤지스에서 쓰는 공장에 제가 어느 브랜드에서 쓴다고 말을 못 하겠죠. 그 브랜드들 때문에. 진짜 좋은 브랜드들이 쓰는. 이 브랜드인가요? 아니, 이거. 저도 입사하고 되게 놀랐던 게 왜냐면 저도 일본 브랜드를 많이 입던 사람이라서 네. 입사하고 사실 LF 브랜드의 옷들을 처음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옷 진짜 괜찮아요. 옷 진짜 좋고 그러니까 옷이 바지가 40만 원 이렇게 파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끝에 올해 LF를 해버리네. 그 진짜로 이게 옷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30대 중반인 사람들이 옷 좋네요 막 이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헤지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이랬는데 그 20대 초반 친구는 그 얘기에 공감을 못합니다. 오. 도대체 헤지스가 왜냐면 그 친구는 히스 헤지스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 없고 그게 왜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왜 헤지스인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 친구한테. 근데 요즘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옷만 잘 나오면 뭐 그게 빈폴이건 헤지스건 라코스테건 뭐 티피콧이건 그렇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저도 또 오늘 엄청 킹받았던 부분을 뭔지 아세요? 저 오늘 뭐 입으세요 물어봤잖아요. 좀, 네. 좀 근데 생각을 하고 가려고. 처음 물어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한 5, 60분은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지고 당황한 게 그냥 입고 나왔는데? 그 대답에 엄청 킹받았어요. 그래요? 또 뭐 안 부리고 요새 관심 없는 척. 아니 정말 이거 지금 어제 제 친구가 조거씨 행원이가 줘가지고 오늘 그냥 이거 입어야겠다 하고 그냥 이거 입고 나온 거예요. 저 집에서 세팅 싹 하고 머리도 올리고 가죽 자켓 저 오늘 이거 입고 온 이유가 내가 이 옷을 입고 콘텐츠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오늘 입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진주 목걸이도 하고 온 거 아시죠? 이렇게. 저는 그냥 행원이가 입으셨을 거니 이거 입어야지. 그랬습니다. 그때 저 행사장 올 때도 멋 안 부린다고 하고 오셨는데 웨스턴 부츠 신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멋 안 부린 건데요. 그건 전 평소에 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킹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멋부린 게 아니라 저는 평소에 신는 게 웨스턴 부츠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에서 멋을 안 부리고 제 기준에서 멋을 부리는 거는 뭐가 더 달려야 되고
약간 좀 화려해야 되고 이런 게 멋부림 기준이 다른 거죠. 그거는. 한번 그 대기업 MD 입장에서 멋 안 부리는 식으로 제가 한번 코디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입어보는 거 어떠세요? 그냥 웃기는 걸로. 아니 저는 웃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뭐 준비된 이야기는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아니요. 2시간이 후딱 지나가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